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4월 11일이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날씨가 꽤 쌀쌀한데요.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5억이라는 큰 자산을 투자로 뭐 어떻게 됐건 날리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돈을 쫓아가면은 그 돈이 나에게서 도망가고, 뭔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 하고 내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하다 보면 그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돈이 나를 따라오게 삶을 살아가라는 이제 어떤 그 부모님의 말씀이나 여러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의 말씀이 참 여기서 와닿는 것 같고,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투자를 한 5억 정도의 자산을 모으면 원래대로 원래 페이스대로 가면 10억 자산가가 됩니다. 근데 투자에 실패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미 시작이 성공한 상태인 것이죠. 이제 5억이라는 자산을 만든 것 자체가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잘 되거나 일정 자산을 이미 축적한 상태니까 이런 돈을 모았다면 기본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고,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시작이 되는데, 계속 이제 성공 궤도를 가다 보면은 그 성공이 누적되면서 쌓이면서 나의 판단들이 이제 많은 퍼센티지, 많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 호승심이 생기고, 이런 문제는 이 능력이 투자 영역에서도 그대로 통할 거라고 믿는 순간인데, 만약에 투자로 자산을 일구지 않은 사람이 5억을 만들고 그 돈을 잃어가는 과정이라면 첫 성공이 참 무서운데, 이 성공이 확신을 만들어내잖아요. 처음 투자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 대세 상승장이라는 유동성 장세와 시장이 좋은 순간과 맞물리면서 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처음 투자해서 성공을 한다면, 주식이 올랐고 뭐 코인을 투자하면 코인이 터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대세 상승장에서 이제 뭐 몇천만 원, 뭐 1억 이상 수익을 보면 이 경험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그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손실이 뭐 한 10만 원 마이너스만 돼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만약에 100만 원 수익을 한 번에 얻은 사람이 그 다음날 뭐 한 2, 30만 원 손실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000만 원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그 다음날 1,000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복구될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계속 시장에 머무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내 선택의 확신이 더 이제 견고해집니다. 성공을 한 사람들은 내가 타이밍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분석해서 맞췄다, 나는 평균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상승기였을 때는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외부 요인이 컸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 투자가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결정짓는 큰 요소는 아니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시장에서는 개인은 정말 작은 어떤 리테일의 자금이고, 이게 굉장히 많아지면 물론 커지긴 하지만 결국에 성공을 자기 전부의 능력으로 해석을 하는 어리석은 이 초보 투자자의 생각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판이 커지면서 처음에는 5천만 원을 넣고 1억을 넣고 3억을 넣고 5억을 넣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수익을 받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무리한 큰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내 돈으로 이렇게 5억을 넣는 것을 생각해 보면 5억에서 100%만 먹어도 10억인데 더 이제 무리를 하는 거죠. 대출을 더 땡길 수 있고 담보금을 더 늘리면서 신용 투자와 이 몰빵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에 이 상승장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물론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정말 몇 배, 최소 몇 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급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부터 후퇴가 어려워지는데, 요즘 시장을 좀 보면은 최근에 하락장이 굉장히 거셌어요. S&P가 거의 한 7천까지 갔다가 6,300으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6,200에서 5,000, 4,900까지 갔었나?
그 상황에서 수억을 넣고 이렇게 돈이 다 공중분해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5억을 넣어서 50% 손실을 당하면 2억 5천에서 다시 5억에 가려면 50%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100%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번에 무리한 베팅이 그 손실을 복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상승과 이 횡보와 하락장에서 사람들은 이 잠깐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베팅을 더 하고 레버리지를 끌어써서 여기가 기회니까 더 써야 된다. 그렇지만 이건 이전 경험의 상승이니까 그 기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행동이잖아요. 손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때 정상적인 대응은 사실 손절을 하거나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실 회피 성향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곧 오를 거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돌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덱스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코스피 대세 상승장에서 소외된 주식들에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당대 좀 그 시기에 모멘텀 주식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주식이 어떤 주가의 성과나 회계장부를 좀 까보면 뭐 부채 비율이 높거나 그 계속 적자 구조에서 뭔가 미래의 어떤 그 꿈을 먹고 그렇게 올라간 주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한 8, 90% 손실을 보고 그거를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다 보니까 20% 마이너스에서 계속 물을 타다가 50%, 90%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나이키 주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키가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거의 한 150불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40불대 초반입니다. 이게 참 개별 주식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70불이었던 게 40불로 떨어진 걸 보면 거의 마이너스 한 4, 50% 쳐맞은 거잖아요. 여기서 나이키에 투자했으면 대부분 돈을 다 잃었는데 이 주식이 사실 반등을 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돈을 더 넣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지는 이런 것들이 평단가를 낮추기에 굉장히 좀 착시 현상인데 기회라고 판단을 했을 때 들어가는 그 주식이 개별주로 그동안의 흐름상 패턴상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인덱스 투자를 하라는 게 맞습니다. 이런 틀린 판단을 강화하는 행동이 평단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투자에서의 실수는 이 정보가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돈이 4억이 되고 3억이 되고 1억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계속 이제 보고 싶은 정보만 찾아서 보거든요. 긍정적인 뉴스만 보고 상승 전망만 믿고 반대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이 점점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고요. 고립된 상황을 만드는데 주변의 조언이 차단됩니다. 혹은 내가 내 생각만 하니까 이 돈 손실한 거를 누구한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좀 끙끙 앓다가 가족에게 말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무리하게 투자 시장에 머물렀을 때 이런 돈이 증발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가족한테 말을 솔직하게 하지만 결국 말을 안 듣고 친구 조언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이제 손실은 점점 더 커지는데 뭐 30% 마이너스가 되고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이때 선택지는 인정하고 나오는 것과 버티는 것과 더 돈을 넣어서 평단을 낮추는 것인데 결국 버티거나 평단가를 낮추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리가 붕괴가 되고 한 1, 2년 버티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 한 3, 4년 정도 되면은 그냥 체념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던 그 기간에서 그냥 이제 잠도 잘 자게 되고 계속 시세를 확인하던 모습에서 그냥 이제 체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이 붕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해지면서 심리 전쟁이 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주식을 조금 내가 빚을 끌어와서 레버리지로 투자했다면 강제청산이 됩니다.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계속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0에 수렴하게 되기 전에 그 주식을 나눠버리거든요. 근데 내 주식 개수가 많지 않으면 그 개수가 없어서 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병합을 하고 나서 뭐 10개를 하나로 이렇게 병합을 했을 때
10개 주식이 없으면 그 주식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레버리지 ETF도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을 이렇게 빌려서 끌어와야 되는 것을 담보금을 계속 넣지 않으면 마진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나중에는 돈에 집착하는 삶이 결국 돈을 잃게 만든다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결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투자 시장이 참 수억, 뭐 5억, 3억, 1억 이렇게 돈이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진 않지만 점점 시간을 두고 조금씩 증발하다 보면 날씨가 좋아졌을 때 눈 녹듯이 조금씩 이렇게 증발하면서 돈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금 5억이 결국 시장에서 날아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결국 맞는 거다라는 격언이 생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참 투자 시장은 기회를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럼에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투자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현금 5억을 투자하면서 날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 다들 성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